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에서 에러 핸들링 테크톡을 맡은 TK입니다. 오늘 순서는 용어 정리, 프론트엔드에서 에러 핸들링이 필요한 이유, 에러의 종류, 에러 핸들링의 예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입니다. 오류 혹은 에러, 예외 처리 또는 에러 핸들링이라는 단어에 대해 명확히 그 정의와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오류 또는 에러는 사전적 정의로 실패, 실수 또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하드웨어의 고장 또는 소프트웨어가 본래의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오류로 정의했습니다. 이 중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소프트웨어의 오류입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는 다시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컴파일 에러와 런타임 에러가 있습니다. 컴파일 에러는 쉽게 말해 문법을 잘못 작성하는 등 코드가 작성될 때 컴파일러가 해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에러를 의미합니다. 런타임 에러는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에러로 쉽게 트라이 캐치에서 잡히는 에러를 의미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런타임 에러를 예외라고 부릅니다. 예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언어와 컴파일 오류에 대해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다이나믹컬리 타입 랭귀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실시간으로 타입이 결정되어서 모든 에러가 컴파일 단계가 아닌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적 언어를 사용했더라면 코드를 작성하면서 잡을 수 있는 에러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컴파일 환경에서 타입에 관련된 에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태틱컬리 타입 랭귀지인 타입스크립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타입스크립트도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타입에 관한 에러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타입스크립트만 쓰면 문제가 없어 라기보다는 타입스크립트를 잘 활용하면 런타임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오류도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타입스크립트를 쓴다면 이러한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어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외는 무엇일까요? 예외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일반적인 규칙이나 정례에서 벗어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예외는 일반적으로 런타임 오류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거나 예상이 불가능한 이슈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외가 발생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에러 객체를 내보내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우리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예외 구문으로 처리하여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하게 죽게 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예외로 인해 발생한 에러 객체를 핸들링하는 것을 에러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바스크립트의 에러라고 하면 런타임 환경에서의 에러, 즉 예외를 의미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발표할 내용의 에러 또한 이 런타임 환경에서의 예외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에러 핸들링이 필요할까요? 한번 제가 맡고 있는 주절주절 앱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면 로그인이 되어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요청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화면과 같이 로그인 중이라는 화면이 계속 떠있게 됩니다. 사용자는 현재 상황이 에러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로그인에 실패하였으니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와 같이 사용자에게 에러에 대한 인지를 시켜주고 더 나아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에러 핸들링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넣는 등의 작업일 경우 서비스의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쳐 서비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 또는 오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앞의 표는 제이비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에러 분류입니다. 예상 가능한 에러와 예상할 수 없는 에러,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에러와 해결이 불가능한 에러로 경우의 수를 나누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적혀 있지만 분류표에 맞추어 모든 에러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상이 가능한 에러와 예상이 불가능한 에러로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상이 가능한 에러는 대표적으로 인증 에러, 없는 페이지를 접근했을 때 에러,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한 대로 API 응답의 상태 코드로 예측할 수 있는 에러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크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에러를 마주하고 있고 예외 처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코드가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한 에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아마존 웹 서비스 네트워크 장애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AWS를 사용하는 여러 회사들에서 에러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 장애로 인한 에러를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시적인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에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에러, 500대 에러가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에러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에러 핸들링 예시를 소개하기 이전에 예외 처리를 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트라이 캐치 구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라이 안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로직을 작성하고 만약 에러가 발생하거나 트라이에서 에러 객체를
메시지를 스로우했다면 캐치가 받습니다. 앞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외가 발생하면 에러 객체를 던진다고 했는데 이는 name과 message라는 주요 프로퍼티를 가진 객체입니다. 캐치는 에러 객체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오류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행해야 하는 로직이 있다면 finally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발표 동안에는 여러 가지 예외 사항과 에러 핸들링의 처리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동기 API 통신에서의 에러 핸들링입니다. 일반적으로 API를 통해 통신을 할 때 상태 코드를 통해서 예외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상태 코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를 통해 보다 명확한 에러 발생 원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에러 코드는 보통 상태 코드와 다른 커스텀한 문자열 또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러한 방법은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액세스 토큰이 없는 페이스북에 요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400에러와 함께 에러 메시지, 에러 타입, 코드, 그리고 특정한 키값이 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개발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류 응답에 관한 컨벤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API 응답에 관해서 에러 코드 또는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오류의 원인을 따라 사용자에게 가이드를 주거나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지 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잘못 페이지이거나 얻는 페이지를 접근하는 경우에도 커스텀한 404 페이지를 보여주거나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리다이렉트하는 등의 안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을 할 수 없는 에러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일시적인 에러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일시적인 문제임을 알려야 하며 만약 사용자의 입장에서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추후에 계속해서 같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속한 주저주절 팀에서는 모든 에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센트리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디버깅이 편하도록 콘솔 에러를 통해서 에러를 확인하고 실제 배포 환경에서는 센트리를 통해 에러를 포함한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에러들을 전부 트라이 캐치로 감싸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걸까요? 말만 들으면 사용자에게 에러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에러는 전부 예외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구나.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트라이 캐치를 쓰니까 이 구문을 모든 곳에 다 넣어버려야지 했다면 그 코드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무작정 트라이 캐치를 하는 것을 많은 개발자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캐치에 넘어가는 에러가 분기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과 모든 예외 상황에 대해서 캐치를 했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에러가 보이지 않겠지만 이는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러를 분리하기 위해서 캐치 안에서 리드로우를 하거나 중첩 트라이 캐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 커졌을 때 그 코드의 가독성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코드처럼 성공하는 사례와 실패하는 사례를 구분하여 작성하면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액세스 토큰에서 오류가 없다면 실제 체크 어스에서는 오류가 날 일이 적어집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체크 어스 안에서 예외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는 액세스 토큰이 절대 오류가 나지 않은 개발자에게는 불필요한 코드를 더 작성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외부로 실패하는 경우를 위임하여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에러 핸들링을 할 때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천하는 에러 핸들링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류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의미한 에러를 내보낼 수 있는 범위에서 에러 핸들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발표에서 에러 핸들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에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보낼 수 없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서비스의 미래를 위해 에러를 터뜨리고 추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더 유지보수를 높이고 견고한 코드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프론트엔드 에러 핸들링이라는 주제의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그저 에러 핸들링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참고한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선언적으로 에러 핸들링을 하는 방법, 고랭을 사용하여 투플 방식으로 에러 핸들링을 하는 방법,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에러 핸들링을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에러 핸들링을 통해 더 견고한 서비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러 핸들링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프로그램 내에서 일관된 에러 핸들링을 하여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하여 견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